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이제 출발할게요 여러분. 일단 기아 조정을 했고요. 네, 에어컨이 상당히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수음을 위해서 좀 이제 그 별도의 마이크를 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EV 모드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상당히 좀 부드럽게 가네요. 제 차는 이제 스티어링 휠이 좀 커요. 약간 두껍지는 않은데 휠 자체가 좀 커서 잡을 때마다 약간 제가 조금 좀 더 큰 차를 운행하고 있는 건가 하는 착각을 조금 일으킬 때가 있는데, 얘는 여자분들이 운전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스티어링 휠 자체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요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상당히 좀 좋네요. 그리고 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마모코 우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우드도 상당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게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메탈은 조금 약간 음의 기운이 좀 많아서 차가운 느낌인데, 우드는 양의 기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좀 따뜻한 느낌이거든요. 가죽과 요 이제 우드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렉서스에 관심 있는 여러분, 혹시 3S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전시장의 1층에 위치해 있고요. 2층에는 넉넉한 고객 휴게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에는 출고장과 서비스센터 그리고 부품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3S, 세일즈, 파트, 서비스가 한 곳에 묶여져 있는 바로 이곳, 렉서스 판교 전시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이텐트가 추천하는 바로 그곳 렉서스 판교 전시장으로 방문해주세요.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독일 차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그냥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 요 정도까지만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가깝게 좀 되어 있죠.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벤츠 모델이 서 있거든요. S 모델이 있는데 한 2m 정도 멀리 띄어놨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는데, 요 본네트 바로 위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데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조금 여기 판교 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인데, 판교 전시장 쪽에 있는 도로니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모드를 한번 놓고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될까요? S 모드로 제가 지금 전환했고요. 한번 조금 달려볼게요. 그냥 속도로 봤을 때 한 105km 정도 내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조금 이제 속도도 느린 도로네요. 지금 코너링을 이렇게 살짝 돌고 있는데 라인에 따라서 아주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제가 S 모드를 풀고 다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렉서스가 가지고 있는 요 하이브리드 특징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냉간시에 가솔린이 좀 돌아가면 약간의 좀 껄끄러운 둔탁한 소리가 여전히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속으로 갈 때는 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내 주행이라던가 이런 거 위주로 타시는 분한테는 요 350이 조금 더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PHEV라던가 이런 모델은 전기차 베이스로 좀 되어 있거든요. 18.1kWh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그 시내 주행 중에서도 특히 좀 짧은 거리를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이제 전기 모드로 이동하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새 차라 많이 주행하지는 않았는데 평균 연비가 11.3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공인 연비는 한 14km 정도 내외, 14.3이나 이 정도 내외에서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SUV 모델이니까 300H라던가 이런 모델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왜냐면 E4 시스템이라던가 4륜구동 시스템도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는 있긴 한데, 그래도 SUV 치고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는 14km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준수한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소렌토라던가 이런 모델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엔진의 이런 패러럴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직병렬 방식으로 되어 있는 요 렉서스라던가 이런 모델, 토요타 모델하고는 조금 구별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 방식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상당히 좀 편안합니다. 역시 도시형 SUV 중에서는 요 렉서스 모델, 특히 RX 모델이 가장 뭐 좀 진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가장 요 세팅값도 지금 약간 울퉁불퉁한 데를 지나가는데 이 타이어 사이즈도 상당히 좀 크기가 있거든요. 근데도 이 현가장치를 좀 눌러서 가는 느낌이 확실히 렉서스다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독일 차에서는 도로 느낌을 조금 나게끔 약간 도로를 읽어서 운전자가 인지하게끔 세팅을 하는데, 이 무르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약간 사선이 가져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상당히 고급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사실 뭐 RX라고 한다 그러면 SUV 모델 중에서는 미국에서도 5만 불 이상 되는 상당히 고급 모델이긴 하죠. 예전에는 이제 그 350 가솔린 모델하고 이렇게 450H 모델만 병행해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450H 플러스라 그래서 PHEV와 하이브리드가 결합되어 있는 모델로 일단 모델이 빠졌고요. 요 예전에 450으로 판매했던 모델이 350으로 이제 레벨링이 다시 변경되면서 실제적으로 가솔린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거를 구매하신다 그러면 RX에서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유사한 가솔린을 좀 찾는다고 하시면 500H 퍼포먼스가 들어가 있는, F스포츠 퍼포먼스가 들어가 있는 그 모델을 구매하셔야지만 조금 내가 예전에 그 뭐 렉서스에서도 가솔린 모델, 퍼포먼스 모델을 느꼈던 것처럼 동일한 느낌을 받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언덕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하는데 살짝 밟아볼게요. 여전히 약간 렉서스 특유의 그 이제 엔진이 꺼져 있다가 켜진다는 느낌은 없는데, 소리로서는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은 저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워낙 엔진이 항상 열을 받아 있어서 오일이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냉각 상태로 항상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느낌이 좀 더 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실제 근데 운전자가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귀 기울여 있지 않는 이상에는 하이브리드가 지금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인지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 이제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은 요 디스플레이가 좀 변경이 돼요. 빨강색으로 바뀌면서 엔진이 지금 구동되고 있거든요. 쭉 밟아볼게요. 언덕이니까요. 한 120km 정도까지 무난하게 올라가는데, 사실 이 CVT 모델의 그런 트랜스미션으로 되어 있다니까 뭐 최근에 뭐 9단 미션이라던가 8단 미션이나 이런 뭐 제대품 미션이라던가 약간 변속의 충격이라던가 이런 거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이 그 CVT 특유의 그 메탈 체인으로 되어 있는 그 느낌, 약간 부드럽게 이어지는 그 느낌과 엔진이 돌아갈 때의 느낌, 이런 것만 조금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언덕을 내려가니까 에코 모드로 한번 전환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악셀에서 제가 발을 뗀 상태고요. 에너지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좀 많이 없네요. 3칸 정도 차져 있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조금 더 빨리 배터리를 충전하겠죠. 지금 4칸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뭐 언덕에서 내려갈 때 사실 뭐 악셀 밟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좀 틀린 점은 배터리 이 모터가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동시에 충전을 할 수 있고 동시에 구동 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직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연비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패러럴 방식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퍼포먼스 모델로 나와 있는 500H는 현대자동차하고 유사한 그런 패러럴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모델은 약간 이제 퍼포먼스 위주로 되어 있고, CVT 미션 자체도 6단 미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솔린이 약 70%, 30%가 하이브리드로 되어 있는 모델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뭐 계속 내려가는 동안 완충될 정도로 지금 배터리를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빨리 지금 배터리가 채워지고 있죠. 브레이크를 조금 밟아서 배터리를 더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어요. 하이브리드는 요 맛에 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연비를 뽑을 건가. 물론 이제 그
뭐 항상 이런 거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엔진하고 앞에 MG1 모터하고 같이 구동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밟으면 네 이렇게 지금 브레이크를 또 밟으면 회생을 바로바로 하고 있고요. 악셀을 밟으면 네 엔진이 구동되는데, 사실 제가 이 그래픽을 보지 않으면 엔진이 구동된다는 거는 아주 고RPM의 영역으로 뭐 이렇게 좀 올리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엔진이 잘 구동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려면 네 바로 조금 달려줘야지 이 느낌을 받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 주행 모드에서 다시 스포츠로 전환할게요. 다시 또 언덕이 시작이 되거든요.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90km 정도 속도에 100km 정도 나왔고요. 네. 이게 시승차에다 새 차니까요. 제가 너무 밟지는 않을게요. 그냥 여기도 제한 속도가 좀 있어서 네, 한 요 정도 밟아보겠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4분 정도 타시고 짐을 조금 싣고 갈 때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요 다시 언덕인데 노멀 모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언덕이기 때문에 사실 배터리 모터 힘으로만 올라가기에는 요 미드사이즈 SUV 끌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MG1 모터하고 네, 요 전륜 쪽에 구동을 주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후륜구동이냐 전륜구동이냐 말씀드린다 뭐 여쭤보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부 다 전륜구동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네, 요 이포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바퀴 쪽에 이렇게 지금 코너를 제가 돌아가고 있을 때는 요 뒤에 있는 모터가 4륜구동 방식으로 전환을 해주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진 위주로 가신다고 본다 그러면 사실 직진에서는 4륜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륜구동 방식의 베이스로 조금 이동을 했다가 이 스티어링 각도를 좀 바꿔주게 되면, 지금도 제가 물론 직선도로에 가깝지만 이렇게 스티어링 각도를 조금 변화를 주게 되면 4륜구동 시스템으로 재빠르게 전자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사실 국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좀 미끄럽게 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이럴 때 평상시에는 2륜구동으로 이동하다가 미끄러운 도로나 또는 코너링 시에 좀 4륜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변환을 빨리빨리 줄 수 있다는 게 렉서스 하이브리드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또 내리막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브레이크를 제가 조금 밟고 있어요. 다시 요 뒤에 있는 모터 네, 좌우로 나눠주는 어떻게 뭐 토생 같은 그런 모터와 요 MG1 모터가 같이 배터리를 또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요게 좋은 것 같아요. 뭐 PHEV도 상당히 뭐 전기 힘으로만 네, 한 60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배터리를 조금 이제 뭐 DC 콤보라던가 이런 걸로 찝어서 충전을 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좀 있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가 충전을 좀 할 수 있으니까 뭐 가솔린 베이스로 타면서 계속 충전도 되고 전기도 쓰고 이렇게 가솔린도 쓰고 뭐 퍼포먼스를 원하면 스포츠로 전환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장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소재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보통 친환경 소재를 많이 쓴다고 요즘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에 뭐 약간 이제 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알칸타라 소재를 좀 사용을 했거든요. 네, 뭐 비건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합성 피혁 중에서는 가장 고가에 형성되어 있는 알칸타라 소재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급차가 가져가야 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시마모코 우드로 되어 있는 렉서스 LS라던가 이런 차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약간 이렇게 메탈 우드를 좀 적용을 일부 조금 해줬어요. 이 부분, 네, 인레이 부분이라던가 스티어링 휠 앞쪽 부분에 그렇게 좀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만약 우드로 다 여기를 다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발랐다면, 영국차처럼 완전히 우드로 했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 약간 촌스러운 느낌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만큼만 우드를 좀 들어가지고 예, 안쪽 부분이 사실은 스티어링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해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오히려 아마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안쪽 부분이 뭐 반지 끼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해지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좀 약하게 되어 있는 안쪽 부분에는 우드로 적용을 해줬고요. 그냥 잡아서 실상 많이 해지지 않을 것 같은 부분, 네, 이런 부분은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세미 알레닌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드럽습니다. 아마
제가 부드럽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끈적거림이라던가 이런 것도 전혀 없거든요. 이 뭐 비교할 수 있는 국산차에서는 GV80이라던가 이런 모델을 한번 보시고 스티어링 휠 한번 잡아보시고 렉서스 전시장에 한번 방문하셔서 뭐 비슷한 가격대에 포진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딱 잡아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뭐가 부드럽다고 하는지 여러분이 촉감적으로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 운행하다가 가끔 하이브리드 타게 되면 뭐 퍼포먼스 모델을 타게 되면 좀 쏘는 그런 경향이 생기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게 되면 요 연비 인디게이터를 보면서 아 이게 전기로 가고 있는 건가 가솔린 돌고 있는 건가를 인지를 못하니까 요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보게 됩니다. 지금 속도는 약 56km 정도의 약간 평지에서 내리막이 조금 있는 도로인데 엔진이 전혀 돌아가지가 않아요. 지금 속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네, 60km 정도로 가니까 요때 이제 엔진이 조금 돌아가네요. 살짝 제가 속도를 붙인 다음에 발을 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다시 회생 기능은 조금 돌아가는데 살짝 발만 대서 요 타력 주행 형식으로 해서 제가 요 약간의 내리막이거든요. 여기를 기름을 쓰지 않고 한번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죠, 여러분? 왜냐면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는 요 맛에 타는 겁니다. 물론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들, 성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이 저 앞차 하이브리드 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런 또 재미감이 있어요. 쏠쏠한 재미감. 네, 요런 거 이제 엔진이 돌아가는지 모터가 돌아가는지. 네, 지금은 55km 정도 속도인데 네, 모터 힘으로만 주행을 하니까 옆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옆으로 이동을 하네요. 살짝 밟아서 엔진 조금 구동할게요. 네, 살짝 밟아서 네, 여기 60km 도로니까 67km 정도에서 지금 살짝 온도를 네, 타격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km에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네, 이렇게 약간 평지인데 여기 조금만 넘어가면 또 이제 내리막이 또 시작이 돼요. 요때 엔진 파워 조금 더 줄게요. 네, 자 우회전을 제가 하고 차선 변경을 한 다음에 살짝 엔진이 주고 여기부터 내리막입니다, 여러분. 네, 살짝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리막에서 살짝 밟아줄게요. 지금 66km 정도 속도, 65km 정도 속도에 모터의 힘으로만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거의 충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살짝 밟아서 MGM 모터가 지금 구동력을 좀 주게끔 할게요. 아, GV80이 제가 하이브리드를 하고 있는 거 인지를 하고 바로 앞으로 치고 나갔거든요. 따라갈까요, 여러분? 네, 살짝 밟아볼게요. 아, 코너링이 정말 예술이에요. 정말 이 레일을 따라서 쭉 이동하는 것처럼 이 댐핑 기능이 상당히 좀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냥 내가 마치 뭐 기차는 아니지만 기차 레일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스무스하게 지금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와 정말 이게 운전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쉽게 운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우퉁부퉁 한번 지나가 볼게요. 예, 요 밑에 눌렀다가 올라갔다 하는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뭐 통통 튀는 느낌도 없고 요즘에 이제 자동차들은 휠을 조금 크게 가져가거든요. 뭐 20인치라던가 21인치 뭐 퍼포먼스 차량은 23, 24인치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아무리 현가장치를 좋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절제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14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에어컨하고 그 다음에 뭐 쿨링 시트라던가 이런 거랑 스티어링 휠 열선이라던가 필요한 부분을 다 한글화를 다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위에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인디게이터 되는 게 이렇게 한 12.3인치 넘게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14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뭐 시야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제가 손을 닿을 수 있을 정도의 끝까지 달 수가 있거든요. 뭐 GV80이라던가 이런 차들 넓게 길게 디스플레이를 해놨는데 사실 여기 있네보다 한 칸 뒤쪽으로 좀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르려면 상체를 좀 구부려서 눌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물론 크기는 커 보이고 길어 보이지만 일단 운전자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는 저는 좋은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디스플레이는 칭찬을 좀 많이 하고 싶고 오히려 12.3인치 클러스터는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2.3인치지만 좀 작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나중에 개선을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즘에 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으니까 요 클러스터를 좀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그냥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조로운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유턴 하게 되면 시승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역시 RX 같은 경우에는 뭐 렉서스에서도 가장 자랑하는 모델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모델이다 보니까 빈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요즘에 나오는 차, 뭐 독일차의 그런 형식과는 다소 다른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일본 차가 주는 그런 또 다른 디자인의 특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말로 설명드리기 조금 어렵고, 여러분들이 일본 차를 접하시게 되면은 그 일본 차에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조금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 차하고 독일 차는 약간의 좀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사실 원조 모델을 타시는 게 제일 맞다고 봐요. 물론 이제 요즘에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라 해서 약간 뭐 시스템적으로 접해져 있는 하이브리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토요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가 특허를 좀 많이 걸어놨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현하기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장 오래되고 진보되고 안정화가 된 모델이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나왔으니까요. 약 40년 가까이 된 거기 때문에 이미 배터리라던가 모터라던가 뭐 컨버터라던가 충전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자동차 기계장치 외에 내연기관 외에 전기장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가장 역사가 길고 그 다음에 오류가 없었고 가장 뭐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모델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아주 경제적이고, 그리고 메인터넌스라던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뭐 수입차 치고는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이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유턴만 하면 이제 뭐 시승이 끝날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다음에 제가 450H 모델 시승을 차가 나오면 한번 시승을 해보고, 그 지프 하이브리드 PHEV 모델하고 제가 비교를 좀 해가면서 뭐 좋은 점, 조금 아쉬운 점, 그 다음에 향후에 뭐 이런 가격 비교라던가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